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렌체 이비유 하와이 매점 주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무섭게 돌아왔어요. 조명을 한결 어둡게 만들어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좀 공포 분위기가 스산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그치? 네. 아무래도 첫 회는 좀 시행착오가 있어야 첫 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시즌 1 때도 한 5회 에피소드 때까지는 자리 못 잡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보다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개선해 볼게요. 자, 맞아? 여러분의 댓글 저희가 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내드렸던 퀴즈는 잘 맞추셨나 모르겠는데 당첨자나 이런 선물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보낼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그렇다고 일주일에 합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한 명씩 배송하기에는 쿠키 만드는 회사가 커. 어느 정도 이제 좀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네. 듯 합니다. 자, 여러분 더우니까 빨리 다짜고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저희 DJ가 직접 겪은 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직접 겪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주시면 돼요. 쉽지 않아. 직접 겪은 얘기. 음. 첫 번째, 이 배우님부터 갈게요. 네. 이거는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만났을 정도로 되게 친했던 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처럼 롯데월드나 뭐 약간 이런 유원지나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자주 가셨더래요. 실내 데이트? 실내 데이트. 그치. 이제 항상 가시던 곳만 가시는 모텔이 있었는데, 그 모텔 사장님도 이제 정말 또 오셨어요 라고 할 정도로 잘 챙겨줄 정도로 이제 두 분이 데이트를 하는 어느 날이었대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나봐요. 그냥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안에서 쉴까?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처음 보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직원을 뽑았나?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 그 원래 여기 단골인데 원래 맨날 묵었던 그 몇백 몇 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방이 그건 다 나가서 없고 다른 특별한 방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방을 갔어요. 비도 오고 막 처음 보는 직원의 처음 가는 방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뭐 이상한 결벽증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자마자 씻으셨대요. 형이 먼저 씻으려고 자기가 좀 쉬고 있어, 나 씻고 올게 이러면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그 형수님이 갑자기 까까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래요. 데시벨이 많이 크시네요. 네, 까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래요. 그래서 형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발가벗은 채로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나와서 딱 본 장면이 형수님이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부대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괜찮아? 자기가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깨웠는데, 그랬더니 저리가 막 이러더래요. 막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가지고 이제 급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고서 이제 119 막 이렇게 전화를 눌렀는데 이게 안테나가 안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죠.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안테나가 안 터져가지고 일단 막 또 정신없이 자기야 정신 차려봐 막 이러면서 또 창가로 가가지고 열고서 막 이렇게 손 내밀면서 막 안테나를 찾아서 전화를 막 걸었는데도 신호음을 갔는데 또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어버매고서 이제 막 데리고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데를 간 건지 뭐 집에서 요양을 한 건지 아무튼 형수님을 이렇게 막 다독이면서 자기야 정신 좀 들어 괜찮아 이랬더니 자기야 옆에 있던 사람 못 봤어? 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 했더니 자기 옆에 남자 있었다고 막 이러더래요. 또 왜 그래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되고서 아무튼 그 겁에 질린 이제 형수님을 다독여주고 두 번 다시 이제 그 모텔에 이제 형수님이 발도 못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너무 급하게 났으니까 짐을 찾으려고 그 모텔을 다시 용기를 내서 찾아갔는데 원래 알던 사장님이 계시더래요. 사장님 저번에 비 엄청 오는 날 왔는데 그때 그 짐을 놓고 갔다. 그래서 방 어디 쓰셨냐? 그래서 왜 그때 못 봤지? 이렇게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방에 묵었다 이렇게 형이 또 말해주니까 사장님이 경기를 일으켜서 놀라는 거예요. 그 방은 제가 사장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빌려주는 방이 아닌 거. 원래 빌려주는 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때 새로운 직원이 여기 좋네 했더니 자기는 직원 뽑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야? 그래가지고 형이 엄청 놀래가지고 어쨌든 짐을 딱 꺼내서 이제 막 나오면서 그 물어본 거예요. 그 방 도대체 왜 안 쓰게 된 거냐 했는데 그 방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막 사람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막 남자도 자살하고 막 죽고 죽이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근데 그게 그 남자가 갑자기 뭐에 씌인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귀신에 쓰인 사람처럼. 데이트 폭력이나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원한 관계로 죽인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빙의 된 것처럼 갑자기 죽이고 자기도 막 죽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방을 안 주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이 장사를 접어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에서만 그런 일이 자꾸 발생돼서 그냥 그러고 있었다 라고 해서 형이 엄청 소름 돋으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새로 취직했다는 그 직원이 귀신이고? 그럼 그럼 프런트에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그냥 잠깐 와 있었던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귀신이고 그 사람이 귀신이라서 거기를 안내를 해서 자기가 거기를 이제 빙의를 하거나 뭔가 이제 보여지게 막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저도 그 추측이 그럴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이제 고백하자면 들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식구들은 정답을 더 빨리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겪은 얘기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제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네. 그냥 육안으로는 귀신을 못 보는데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왜 수행평가 이런 거 한다고 막 친구네 집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친구도 놀러 갔대요. 친구네 집에. 그 집에 강아지가 왜 그 강아지들 중에 조금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서 다리에 막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 친구가 방에 숨어 있었대요. 그 강아지를 피해서. 그런데 이제 강아지가 갔는지 보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이 친구네 집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방문을 열면 복도가 있고 복도에 거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울을 통해서 부엌에 있는 식탁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부엌의 식탁에 단발머리 여자애가 앉아있는데 머리를 막 좌우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중에 단발머리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 왜 저렇게 무섭게 머리를 흔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문을 닫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막 밖으로 나가서 야, 너 왜 머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어서 무섭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걔가 무슨 소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아무도 그 식탁에 가서 앉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누구예요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집주인이었던 친구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자기네 아파트에 우리랑 동갑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시험을 못 봐서 비관자살을 최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날 너무너무 무서워서 친구들끼리 그 부적이 붙어있는 방이 있는데 그 거기 친구의 모였어? 집에 모여서 잤대요. 부적 있는 방으로 모여? 두 번째 거울은 이 친구가 대학생 때 이야기인데 이제 대학교 때 막 과제를 마치고 너무 몸이 허해서 학교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잤대요. 다음날 아침이라서 그 집주인 친구는 일찍 강의가 있어서 집을 나가고 얘는 조금 더 잠을 자겠다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씻으러 나가려고 화장실을 갔대요. 화장실에 앞에 친구가 씻고 나갔으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그치, 거울에 서려 습기 있는데 습기 찬 거울 사이로 본인의 얼굴이 보이는데 네. 그 거울에 눈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울의 형태는 내 얼굴인데 이 눈이 그 왜 여러분 빛을 계속 쳐다봤을 때 하얗게 보이는 현상 있죠? 네. 그것처럼 두 눈이 파여 있고 심지어 입이 지금 이 이배우님 입처럼 이런 느낌인가? 찢어져서 웃고 있더래요. 분명히 나는 웃고 있지 않은데 입이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 눈알이 하얗게 빛나고 있더래요.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해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좀 나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도 무서워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흘렸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나올 때 경비 아저씨한테 사실 뭐 약간 뭐 옛날에 친구가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담처럼 나누다가 그 경비 아저씨가 해줬던 이야기. 사실 그 집에서 우리 또래 대학생이 자살했어. 그게 너무 소름 끼쳐서 이제 그 거울 속으로 본 게 뭐였을까라고 친구가 생각했다고. 이렇게 집마다 다 이렇게 가셨어 왜? 그러니까. 자살이 일단 진짜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난 누나가 저 낙타 머리 쓰다듬는 게 너무 무서운데? 얘기를 듣고 무서워요. 있는데 누나가 자꾸 이러니까 좀 무서워요. 뭔가 이렇게 다른 데로 시선을 분산시키면 덜 무서울까 해서 나 무서움 많이 타잖아. 아 그렇구나. 누구보다 저승사자 옷 입고 무섭게 생기신 분이 지금 이렇게 미안하다. 이 제 양쪽에서 되게 무서우시고 저 혼자 약간 코스프레한 나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다 목 잡았잖아. 너무 무서워. 자, 제 이야기는 네. 직접 겪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인 이야기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에피소드는 우리 저승사자 저승이가 이야기해 기호 주시고요. 3번 저승이. 네. 저승이의 이야기는 본인의 이야기일지 지인 이야기일지 맞춰주세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는 지인의 지인 이야기인데 이 지인의 지인이 점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분은 조금 자주 보는 스타일. 그리고 뭐 전국에 용한데 자주 가는 스타일. 약간 신점 매니아 스타일. 매니아 스타일.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스펙타클해. 이렇게 반말투로 좀 나와도 되나? 괜찮을까? 그럼요. 나도 모르게 나 되게 진짜 점쟁이 같아 지금. 하루는 어떤 집에 갔어. 예를 들면 뭐 수원의 용한 도령, 수원 도령이라고 할게요. 수원 도령한테 갔더니 거기는 너무 잘 되는 데여서 무당쌤이 계시고 거기 비서 같은 분 있어요. 입구에서 스케줄 이렇게, 관리해주시는. 관리해주시는 이거 적어주시는 비서 같은 분이 우리 도령님은 반말이 잘 나오니까 그런 걸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듣고 갔다는 거야. 웬걸? 들어가자마자 그 도령이 반말 자기한테는 안 했대. 뭐 오셨어요? 막 이렇게 되게 조곤조곤 뭐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근데 혹시 어머니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 어머니? 엄마 언제 가셨어?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 지인의 지인이 어머니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 집 뭐지? 이러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갔대. 너는 부모복이 없으니까 사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다 먼저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동수가 많으니까 너 하반기쯤에는 아마 남쪽으로 이사 갈 거야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실제로 그분이 파주에서 화성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그래서 1차 점집 끝났어요. 2차 점집을 갔어. 또 유명한데 두 번째 집은 그렇게 큰 집은 아니어서 이분은 혼자 계셔. 또 같이 친구랑 갔대. 근데 그 무당이 저 친구 나가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지? 했더니 친구가 되게 독실한 기독교. 지난번에 이 배우님이 얘기했던 이야기도 그게 진짜 그게 있나 봐. 실제로 저는 제가 겪은 거니까 이거 진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십자가 보인다고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독실한 분은 어차피 내 얘기도 안 들을 거니까 진짜 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진짜 안 들어오고 그 집만 들어갔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원래 이렇게 점 보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뭐 기도드려요. 기도를 드리거나 새벽에.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세팅을 좀 한단 말이지. 그날 아침 자기 기운이 되게 탁했대. 너가 오려고 해서 이랬나 보다. 그래서 너도 볼 거냐? 계속 이렇게 찝찝하게 꼭 봐야겠니? 이런 느낌이었대. 그래서 꼭 봐야겠다. 나 들어와라 했는데 또 부모님 엄마 얘기 또 한 다음에 근데 지금 집 좀 너 그 집에 좀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집 좀 가면 좀 무기력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 다운되고. 집도 그 집에 누구 죽었는데 계속 이러더니 그런 식으로 계속 막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 지인은 전혀 모르는 얘기였거든. 네. 근데 이상하게 이사를 하고 나서 계속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대. 나 피로감 느끼고 있다. 그러더니 다 웃으면서 너 그런 거 못 느끼는 애가 아닌데 왜 그 집에 살고 있어? 귀신이 너 기운 누르고 있다고. 빨리 이사 가라고. 일단은 당장 이사가 원래 내일 갈 순 없잖아. 어쨌든 그쵸. 뭐 한 달이 지금 되건 뭐 열흘 되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그 귀신 약간 명복 빌어주라는 식으로 해서 뭐 밥 한 공기라도 정성스럽게 차려서 초 같은 거 켜놓고 제사를 좀 지내줘라. 그렇게 해도 또 좀 낫더래. 피로감이 좀 덜 느껴지더래. 그러고 나서 바로 이사.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 집. 뭐 이번에는 관상으로 유명한데 되게 가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 더 궁금하다. 알려주시면 가고 싶네요. 좌표는 나중에 MI랑 물어보세요. 하면 이제 수성을 해드릴게. 근데 거기는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이러더래. 이 말을 보니까 어머니 또 가셨네. 아니 이마를 어떻게 보고 알지? 근데 나는 듣기로는 이마가 초년이라고 알고 있거든. 코가 중년, 이게 말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마가 뭐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있는지 앞에서 얘기 좀 안 했지만 이 모든 이 무당과 점쟁이 선생님들이 이 지인한테 넌 결혼하지 말라고 했대. 넌 결혼해도 무조건 이혼수가 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 결혼하지 마. 이혼수 있어. 이혼수도 너 때문에 있어. 이러면서 약간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는 뭐 그런 느낌의. 세 번째 집도 이렇게 손금이랑 이거 보더니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다 어머니가 없다라는 거. 아무런 정보를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맞췄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집에서 저 집 얘기했잖아. 거기서 실제로 무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나? 근데 좀 안 좋게 돌아가신 거. 거기서 무슨 동물 시체도 나오고 이랬었대.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저승의 에피소드였는데 이 저승이가 직접 겪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봐. 약간 지금 뭐지? 허경영 같았어. 내 이말을 봐. 아니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나는 또 한번 점이나 사주 같은 거 또 관심이 막 생긴다. 여기도 오지 말라고 이제.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 이렇게 3개.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오랜만에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새로운 얘기도 있을 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혹시 사연이 있다면 mylazybook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비우님 아주 시즌2 되니까 진짜. 멘트가 청산유수예요. 이거 하고 얼마나 싶어서 하고 어떻게 싶었을까, 했어요? 진짜.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잠꼬대도 MI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희 시즌2 네. 미스테리 9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 댓글 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시즌 1보다 할 게 많이 없어. 그때는 뭐 고릴라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팟캐스트에 뭐 엄청 뭐 말할 게 많았는데 이번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것만 그냥 좋아요 그냥 눌러주면 되고 댓글 좀 써주시면 좋고. 이게 얼른 흥행하고 잘 돼야 여러분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 그쵸? 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부담 주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스테리 9세 히렌슈였습니다. 이비우예요. 하와이 매점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으스스하게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